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여러분. 술술 써지는 프랑스어 장문, 저는 강사 마히용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Prendre un rendez-vous à la banque. 은행에서 약속을 잡는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아니죠. 어떤 기관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공식적인 어조를 갖추어야 되고요. 기관이라고 했지만 이제 나를 담당할 담당자를 우로 칭하여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요. 편지를 보내는 의도 당연히 명확하게 표현해야 되겠죠. 한글로 먼저 장문 보겠습니다. 뒷봉 부인 먼저 이름 말하고 자신의 신원 밝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약속을 잡고 싶고 왜 약속을 잡고 싶은지도 앞서 말을 해요.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하자고 요구를 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여기서 어떤 어휘들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rendezvous, 약속, 만남인데요. se rendr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동하다, 내가 어디로 이동하다인데요. 이것이 명령문이 되면은 rendre, s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endezvous, 당신이 가다. 이것이 명령문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명사입니다. 명사로 외워주셔야 돼요. 약속, 만남. 우연한 만남은 rencontre죠. R입니다. rencontre, rencontre. agence, 대리점, 지점, 사무실인데요. 어떤 통신회사나 은행처럼 커다란 회사가 있으면 지점이 있어서 이제 소비자라기보다는 가입자들이죠. 가입자들이랑 연결을 해는 중개를 해주는 그런 곳을 agence라고 합니다. agence. 그런데 chaîne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이것은 보통은 음식점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이때는 가입자 대상이 아니죠. 무작위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여행사는요. agence de voyage, 여행사 agence de voyage입니다. 클리언 또는 여성이면 클리언트, 손님, 고객, 이용자. 여기서요, 한 명 한 명을 부를 때 클리언이고요. 집합적으로 고객을 말할 때는 또 명사가 따로 있습니다. La cliente, clientèle까지요. 이것은 집합적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한 명이 있던 여러 명이 있던 la clientèle입니다. La clientèle internationale, 이제 국제 가입자, 국제 고객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용자라고 하는데요. 가끔씩 유자재 보실 겁니다. 유자재. 이것도 사용자라고 나와요. 그런데 유자재는요, 이런 사기업 말고요, 공공기관, 예를 들어 메트로, 교통기관 같은 것 있죠? 그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입자가 아닌 것이에요. 유자재 또는 클리언, 분명히 다른 쓰임새로 쓰입니다. déménager, 옮기다, 드러내다, 이사하다. 명사 déménagement 있죠? choisir, 고르다, 결정하다 또는 사람이나 깡디다, 후보를 선출하다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표현 sélectionner도 있는데요. 쓰임새가 또 다릅니다. sélectionner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선출하다에 국한되어서는 두 개 번갈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choisir는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물건을 고르다 이럴 때 쓰고요. 정말 셀렉션에는 국가대표를 계속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속 뽑는다거나 의장을 뽑는다거나 조금 더 réfléchir, 숙고가 필요한 그런 선출을 할 때 보통은 셀렉션을 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choisir, 명사 choix 쓸 수도 있죠. 선택, tenir, 잡다, 유지하다, 지키다. 이거 명사 써볼까요? tenue. 이것은요, 이렇게 되면 매무새나 행실이나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tenue. prochain, 다음의 또는 가까운인데요. 보통은 시간 명사 뒤에서 그 다음의, 예를 들어 l'année prochaine, 다음 해, mercredi prochain,
다음 수요일. 그런데요, le prochain arrêt라고도 들어볼 수 있어요. arrêt, 정거장인데요. 다음 정거장. 이럴 때는요, 이 arrêt가 어떤 사이클이 있고 계속 유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는 명사에 소유 형용사가 있거나 아니면 이 명사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거나 이럴 때는 포샹을 앞에 쓰기도 합니다.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disponible,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시간이 있는 입니다. Je suis disponible, 나는 시간이 여유가 있어, 이 뜻이죠. 그러면 표현 어떤 것이 쓰였는지 보겠습니다. 누구와 약속을 잡다. 약속 rendezvous였죠. avoir un rendez-vous avec quelqu'un 또는 prendre un rendez-vous avec quelqu'un 또는 fixer 많이 씁니다. fixer un rendez-vous avec quelqu'un 세 가지 다 많이 쓰입니다. 바로 예문 볼게요. 당신과 약속을 잡고 싶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you 하고요. 하고 싶다. 바램이죠. you voudrais. 아바로 해볼까요? Je voudrais avoir un rendez-vous avec vous. avec vous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과. 그녀는 자신의 집주인과 약속을 잡아야 한다. 이때요. prendre를 써볼게요. elle, prend 바로 나오나요? 해야 한다. devoir를 elle doit prendre 이렇게 맞춰서 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집주인 propriétaire인데요. son propriétaire. 남성이든 여성이든 집주인은 남성으로 해줘야 됩니다. Elle doit prendre un rendez-vous avec son propriétaire. 또는 elle doit fixer un rendez-vous avec 누구누구 말을 해줄 수 있죠. 다음으로는요. 조건법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법은요. 불확실한 미래를 나타낼 때 씁니다. 어떻게 하느냐? 형태는요. 미래 시제는 어간에 is 이거 전부 다 뭐죠? 앙빡세 반과거의 어미이죠. 반과거입니다. 미래 시제 어간은 규칙도 있고 불규칙도 있죠. 보통 규칙이라 하면은 동사가 있고 앞 뒤에서 끊고 이 어미를 써주는 건데요. 왜 불규칙이냐? 예를 들어 aller 일군 동사지만 이해 아주 바뀌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 규칙 다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변하지 않죠? 우리 첫 번째 문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들을 마주칠 것이다. 마주치다, 의도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rencontrer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그 croiser, 마주치다 써볼 것입니다. croiser, 에허로 끝나고 규칙적으로 바뀌어요. 그니까 it 쓰면 되겠네요. 동료들, collègues, ses collègues 보겠습니다. Il croiserait ses collègues. 아시겠나요? 우리는 공항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다. 늦지 않게 뒤로 보내겠습니다.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pouvoir를 바꿔보겠습니다. pouvoir 미래 어간은요. POU, 두 R입니다. 우리니까 nous 어딨나요? IONS, pourrions, nous pourrions. 도착하다, arriver, 어디요? 공항. 늦지 않게, sans retard. Nous pourrions arriver à l'aéroport sans retard. 공항, aéroport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용은요. 공손한 표현을 할 때 또 이 조건법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당신께서 약속 날짜를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 역시 pouvoir를 바꿔주어야 됩니다. 이것이었죠. 미래. 그리고 vou이니까요. pourriez 있네요. pourriez. 지금 일단은 평소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pourriez 고르다. choisir 무엇을요? 약속 날짜. la date rendez-vous. 그런데 질문이죠. 주어 동사 한번 도치해 보겠습니다. Pourriez-vous choisir la date rendez-vous? 물어봤죠? 너 와인 한 병 들고 우리 집에 올 수 있니? 이거를 뒤에다가 또 넣어 볼게요. 이것 역시 pouvoir 고쳐주어야 됩니다. 너이니까요. pourrait 하면 되고요.
그런데 들다, 오다, 동사가 두 가지 같지만 하나로 쓸 수 있어요. apporter quelque chose, 무엇을 들고 오다입니다. 하나만 써도 되겠죠? 일단 평서문으로 해볼까요? Tu pourrais apporter 와인 한 병, une bouteille de vin. 우리 집의 전치사 뭐죠? Chez moi. 도치시키면 pourrais-tu apporter une bouteille de vin chez moi?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누구에게 무엇을 알리다 라는 표현이에요. tenir quelqu'un au courant de quelque chose. mettre quelqu'un au courant de quelque chose. 이 꾸홍이요. 기류, 흐름, 경향입니다. tenir, 잡다이죠. 누구를 잡아서 이 흐름 속에 놓는다. 즉, 그 흐름, 경향을 알게 하다입니다. 조금 길어서 거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즉 말해서 informer와 같아요. 정말 단순한 표현입니다. 누구에게 뭐 알려주는 거예요. 길어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또한 제게 시간을 알려주세요. 지금 who에게 말하는 겁니다. 알려주세요. 명령법이죠. maintenir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게 알려주세요. donnez-moi, donnez-moi. 그 다음에는요. 또한 부사, 동사 뒤에 들어가니까 donnez-moi également, au courant de 무엇이죠? 시간을 알려달라. donnez-moi également au courant de l'heure. 시간 나왔고요. 나는 그에게 내 상황을 알린다. 또 뒤로 해보겠습니다. je, 이번에는 mettre 해볼까요? je mets au courant de 내 상황, ma situation. 뭐가 빠졌죠? 그에게 써줘야 됩니다. 그에게. 그에게 le인가요? lu이인가요? 여기서 보면 quelqu'un 바로 나오죠? Je le mets au courant으로 시작합니다. Je le mets au courant de ma situation. 아시겠죠? 여기까지 표현도 보았고요. 저와 함께 장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퐁 부인 하네요. 어떻게 말하죠? 마담 듀퐁. 우리는 누구누구 시 할 때 남성, 여성 구별이 없죠. 프랑스는 있습니다. 마드모아젤도 있는데요. 마드모아젤은 아주 어린 여성일 때 국한되고요. 20대부터는 마담, 결혼을 하나 안 하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인이라고 하면은 부녀자 같지만 사실은 결혼 여부는 상관없이 여자면 마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마담 듀뽕 할 때 듀뽕은 성이에요. prénom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마담 이름이요. 엘리자베트 듀뽕. 그러면 마담 엘리자베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을 쓰거나 아니면 이름 성 다 쓰거나 아니면 마담만 하거나 마담만 하면 조금 더 친근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계속 볼게요. 저는 파리에 있는 소시테 제네랄의 한 고객입니다. 고객 클리엉이었죠. 그리고 아까 이름 프랑스어였어요. 남자네요. Je suis un client de 하고 나서 어디의 소시테 제네랄, 이 소시테가 여성 명사거든요. 고유지만 de la société générale. 마지막 어디 파리에 있는 Je suis un client de la société générale à Paris. 저는 다음 주에 낭뜨로 이사를 갈 것입니다. 일단은 뒤로 빼주고요. 이사 가다 déménage죠. 지금 가나요? 곧 갑니다. 근접 미래 써볼게요. va déménager. va가 아니네요. 주니까 je vais déménager. 언제요? je vais déménager à Nantes. 일단 낭뜨 들어가고 la semaine prochaine. prochaine 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주. 그래서 donc 저는 지점을 바꾸기 위해 당신과 약속을 잡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점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위해 보통 뒤에다가 놓죠. 저는 당신과 약속을 잡고 싶습니다. avoir 쓰는데요. 하고 싶다, 바램, 정중한 요청. 아까 전에 어떻게 하죠? 조건법 써야 되죠. vouloir 말고 je voudrais. Je voudrais avoir un rendez-vous. Je voudrais avoir un rendez-vous avec vous. Donc, 강조하지 않는 이상 동사 뒤에 넣어주고요.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죠. Je souhaite donc prendre. 이때 souhaiterait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voudrait, souhaite 이것은 동등하게 쓸 수가 있어요. souhaiterait 하면은 정말 조금 더 정중한 정말 입사 지원서를 쓰거나 이럴 때 가끔씩 보입니다. 다음 또 해볼까요? fix에 써도 되고요. 제가 여기 aimer 썼는데요. aimerait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죠? 지점을 바꾸기 위해 계속해야 되죠? 바꾸기 위해 pour 바꾸다, changer 지점 뭐였죠? agence pour changer d'agence 여기서 changer하고 de 무관사 명사는 무엇을 바꾸다 할 때 쓰입니다. 무관사 명사 de 저는 5월 5일에서 5월 20일 사이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뭐였죠? disponible 사용 가능한 아니죠. 시간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면 je suis 할까요? 여기서요. 시제를 또 봐주셔야 됩니다. 나는 아직 이사를 간 상태가 아니죠. 이사를 가고 나서 그 다음 날짜에 가는 거예요. 약속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근접 미래 썼죠. 이사하는 순간. 그 다음에 약속 잡죠. 이번에는 미래 쓰면 되겠네요. 미래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에 entre하고 5일, 20일 써줄게요. Je serai disponible entre le 5 et le 20 mai. entre 들어가고 날짜니까 le 나왔어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이번에는 avoir le temps 해볼 것입니다. avoir le temps. 마찬가지 미래로 할 거예요. avoir, you 미래, j'aurai le temps. 그리고 나서 사이에도 가능하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죠? de à. 날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J'aurai le temps du 5 au 20 mai. 아시겠나요? de와 le가 맞춰서 du, a와 le 맞춰서 o.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당신께서 약속 날짜를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 아까 전에 어떻게 했었죠? 할 수 있을까요? vous pourriez 했었죠. vous pourriez. 고르다, choisir. vous pourriez choisir. 무엇을요? 약속 날짜. 그런데 평소문 아니죠. 질문이니까 도치해줘서 pourriez-vous choisir la date rendez-vous. 또는 propose에 사용 가능합니다. 제안해 줄 수 있습니까? 아까 전에 choisir, 셀렉시온에 선출하다에서만 같이 의미를 공유하고요. 나머지 고르다, 셀렉시온에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propose로 해주세요. 또한 제게 시간을 알려주세요. 또한 également 하고요. 또 알려주세요. 명령이죠. 무에게 하는 명령이니까 아까 전에 tenir quelqu'un au courant de quelque chose 이거 했었죠. tenir으로 하면은 tenez-moi également au courant de 시간. tenez-moi également au courant de l'heure. 다르게 할 수도 있죠. mettez-moi aussi au courant de l'heure. également 대신 aussi 썼습니다. 진심을 담아. 이것도 cordialement. 이 cordial이요. 다정한 진심의 라는 형용사인데요. cordialement. 진심을 담아. 또는 bien à vous. 진심을 담아 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때 bien은요. 재물도 되지만 여기서는 선의 호의입니다. 당신에게 선의를 이런 표현이에요. 두 개 다 이제 보통 관공서에 보낼 때 자주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인사, 자기 이름 프랑수아 라모트. 여기까지요. 편지 보았고요. 이제 전문을 통해서 어떻게 장문 목표가 이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기간에 보내는 공식적인 어조라고 했어요. 일단은 편지 형식 잘 맞춰주었고 cordialement 이런 인사 자주 씁니다. 또 공식적인 어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조건법 다 써주었죠. pourriez, 부에게 쓰는 편지고요. 또 donnez-moi 이런 것들요. 편지를 보내는 의도 명확하게 하기였어요. 제가 여기서는 본문 전체를 다 체크를 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버릴 것이 있나요? 원래 편지는 버릴 것이 없는 것이지만 따로 예의를 차리는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의는요. 그냥 cordialement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건법 써서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의도가 왜 명확하냐면 내 신분 나타내고 왜 약속 잡고 싶은지 약속 잡고 싶다. 그리고 약속을 구체적으로 정하자.
정말 딱딱딱 필요한 내용만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면서도 의도가 아주 구체적인 편지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장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Merci, au revoir.